네, 이어서 모닝인사이트 가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간밤에는 유럽 증시도 올랐고 미국 증시도 또 시원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어떤 좀 배경들이 있었습니까? 네, 사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이스라엘하고 하마스에 대한 갈등 이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국채 금리에 보다 더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서 국채 금리가 많은 부분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반대로 조금 주식에 대한 분위기는 좋아지게 되는 이런 분위기가 더욱더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국채 금리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갈등에 의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국채를 더욱더 많은 부분 매입을 하게 됐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이 되었다라고 얘기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준 인사들이 이러한 갈등이 일어난 이후에 이 말하는 톤 자체를 상당히 매파해서 이제 비둘기파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기간 프리미엄 상승 시 경기가 냉각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긴축 통화 정책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레팔 버스트의 애틀란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전부터 사실 비둘기파적이어서 이런 완화적인 발언을 상당히 많이 했었었는데 이제 더욱더 그 완화의 폭을 늘리게 되면서 나는 우리가 더 이상의 금리 인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은 총재들이 더욱더 완화적인 제스처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에도 이러한 이제 전쟁 발발 이후에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있게 되고 증시가 상승이 됐다는 그런 경험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번에도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러한 이제 관측도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월가에서도 보게 되면은 MPL 파이낸셜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 결정자들의 최근 발언은 정책 선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가리키고 있다. 바로 받아들이는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증시 숏 포지션을 분석해 봤을 때 미 연준의 정책 결정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가파른 랠리로 연결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좋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숏 포지션이 지금 많은 부분 많기 때문에 만약 이런 부분이 증시가 상승으로 전환이 되기 시작했을 때는 포지션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숏 커버링이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더 매수세가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야데니 리서치에서는 중동에서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을 결국 높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이 결국 높아진다는 말은 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금리에 대한 부분이 강도가 완화가 됐고 어제 오히려 2년 국채 금리, 10년 국채 금리가 10bp 이상 하락을 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 증시의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CME 패드워치의 11월 금리 동결 확률이 86%고요. 12월 같은 경우에도 한 72%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겠네? 라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 방송에서 107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105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달러 강세의 압력도 역시나 낮아지고 있다. 진정되고 있군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국내에 있어서도 수급에 대한 상황도 더욱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있어서 많은 부분 이런 부분에 금리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관심 있게 계속 보셔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이틀 연속으로 이제 배드 뉴스가 굿 뉴스로 좀 해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된 내용들도 약간 좀 진정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또 봐야 될 상품이 또 유가 아니겠습니까? 한 막 4%씩 오르다가 간밤에 좀 그래도 진정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진정이 됐다는 표현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숨 골랐다. 숨을 골랐다. 이 정도가 좋을 것 같고. 더 내려가야죠. 사실 방향성은 어느 쪽으로 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만약 이란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이 갈등 자체가 이란으로까지에 대한 확전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유가는 더욱더 많은 부분 뛸 수밖에 없을 거고요. 만약
단기적으로 이제 휴전이 결정이 되게 되면은 의외로 더욱더 유가는 이 상승의 압력과 낮아지게 되는 이란이 이런 키군요. 이 시나리오를 두 가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스톤엑스에서는 이란의 개입 가능성이 사실로 입증이 되게 되면은 이미 타이트한 원유 시장에서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더 타이트하게 라고 되겠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야덴 리서치에서는 이란의 국내 정세를 감안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마찰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 자체가 하마스에 대한 지원을 더욱더 확대를 하게 될 네. 거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대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를 하게 되면서 예. 원유 시장의 공급 부족 문제가 더욱더 심화가 되게 될 거고 그러면 글로벌 유가가 올라가겠죠. 100불 이상으로 상승을 하면서 경기 침체의 위협이 확대가 될 수 있다. 그 순서군요. 요 이제 논리를 네, 얘기를 그렇죠.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이 전쟁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한쪽 섹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었고 네네. 반대로는 이제 피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내려갔던 섹터가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올라가는 수혜에 대한 섹터를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당연히 유가가 올랐으니까 정유에 그렇죠. 대한 부분 우리가 그런 관심도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어제 국내에서는 너무 과하게 반응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뭐 흥구석유라든지 아유, 한국석유가 맞아요. 너무 상한가까지 셌죠. 진입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차익 물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격도가 많은 부분 더욱더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접근을 충분히 가능해 볼 만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더욱더 전쟁이 확전이 되게 되면은 그럴 수 있죠. 유가는 당연히 올라가게 네,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눌렸을 때는 다시 한번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군수 섹터도 역시나 항상. 관련돼서 어제 빅텍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오르게 되고 맞아요. 다만 나머지의 조금 더 큰 이제 군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많이 줄여냈었잖아요. 그런 부분 관련돼서 미국에서도 군수 섹터에 관련된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어땠나요? 이 10볼트에서는 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군수 섹터의 직접적인 수혜 요인이 되기엔 매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가동률 자체가 확전이 돼서 올라오게 된다 하더라도 이미 가동률이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동률을 더욱더 확전이 된다 하더라도 높아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군수 섹터의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군수 섹터의 관심이 커지면서 주가 상승세는 나타날 수 있다. 긍정적이네요. 뭐 요 정도로서 네. 이제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사실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시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다 방산이죠. 보합권에서 이제 유지를 하게 되는 추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추가 상승은 없었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보게 되면은 사실 여행 섹터가 맞아요. 관련돼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미국도 안 좋고. 예, 예.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예. 그런데 오늘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돌리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윗꼬리가 달리게 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시킹 알파에서 보게 되면은 네. 역시나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 그리고 유가 상승 전망이 결국은 여행 섹터에 충격을 줬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12일 날 이제 델타 에어라인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예. 여기서 전쟁 관련돼서 어떠한 가이던스를 경영진을 얘기를 하게 될 것인지 그쵸. 이런 부분에 따라서 결국은 여행 섹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델타 에어라인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어떻게 발언이 나오는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면서 만약 여행 섹터라든지 아니면 항공이라든지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체크를 해봐야 되는 주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국내에 있어서도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뭐 변화가 있을 수 있을 테니까 관련돼서는 우리도 한번 지켜봐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전쟁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 차별화 장세가 나왔던 부분이 오늘까지 어떻게 이어졌는지 우선 미국 증시를 좀 미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술주 중에서 또 F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종가는 뭐 그닥 한 약세 정도 마감인데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사실 특징주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그렇죠. 살짝 약한 느낌. 하지만 계속 다른 종목들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약세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월가에서 얘기가 나오게 됐고 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국내에 있어서도 사실 애플 관련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전망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멜리스 리서치에서 보게 되면은 애플 주가 상승 모멘텀을 보여주지 못하는 배경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실적에 대한 부분이 4개분기 연속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분기에도 실적이 애매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였었고요. 네. 두 번째 이야기 같은 경우 미중 관계에 대한 악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에 대한 매출이 2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높죠.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웨이 신형 스마트폰이 출시가 됐던 부분이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애플의 이 프리미엄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정부가 애플 앱스토어 관련돼서 사용을 이제 제한을 시킬 수 있다. 그럴 수 이러한 있죠. 이제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조금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세 번째 이유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테마에서 애플 같은 경우에 한 걸음 물러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부분이 주가 관련돼서도 이제 더욱더 많은 탄력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구글 검색 엔진에 대한 반독점 조사 결과에 따라서 애플이 이익률에 대한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의 삼성 폰이라든지 아니면 애플의 지금 기본적인 브라우저로서 사실 구글이 탑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에 따라서 사실 많은 이제 돈을 받고 있어요. 로열티로 수치를 하게 되면서 그런 부분에 따른 부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게 되는 걸 거고요. 반독점 결과에 따라서 이에 따라서 이익률에 대한 부분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을 그렇죠. 테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이폰 15 관련돼서 이제 판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고 예. 여기에 따른 이제 통계도 이제 뉴스 보도 혹은 월가에서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는 판매량에 대한 압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 라고 얘기를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예, JP 모건에서도 이제 발언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에 대한 인도대기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게 늘어나야지 인기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계속적으로 네. 늘어나야지만 이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네, 찾게 그렇죠. 된다라는 걸로 보실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이폰 15 많이 판매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기대가 높았는데요. 인도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전주에는 37일이었었는데 네, 예. 이제는 32일 정도 되고 있고요. 아이폰 14가 동 기간 동안에 이 인도 대기 시간은 36일이었다는 점. 이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아이폰 14보다도 적게 팔리느냐? 뭐 이러한 이제 우려감도 일부 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애플에 관련돼서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네. 경우에도 주가의 흐름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네. 사실상 3분기에 대한 실적이 많은 부분 이제 기대치가 낮아지게 되면서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얼마 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관련돼서 OLED 공급 차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 아니냐. 그것도 악재네요. 네,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사실상 급락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는 아직까지 애플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관심 갖기에는 조금은 이를 수 있다.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얼마만큼이나 아이폰 15에 관련돼서 판매량이 우호적으로 변하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 네.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애플이 계속해서 약세의 흐름을 띠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이날 시장에서 괜찮았던 부분이 이제 반도체랑 태양광인데, 어떠한 모멘텀들이 좀 있었을까요? 사실 반도체는 뚜렷한 모멘텀은 없었어요. 네. 다만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서 눌려 있었던 반도체 지수들이 반등이 나왔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더욱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메모리 업황 관련돼서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은
논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렇죠. 다가오고 있다는 맞아, 오고 있죠. 뭐 이 점을 생각을 네. 해봤을 때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섹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ARM 홀딩스였었는데요. 그렇군요. 2.69%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RM의 이 매출 성장률이 19% 정도를 지금 보이고 있고 2022년에서 2025년도까지 연평균 43% 정도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성장성은 결국은 피어그룹 대비 훨씬 더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게 될 거고 이에 따라서 주가에 대해서도 더욱더 많은 부분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65불을 제시를 했는데요. 지금 한 55불 정도 이 ARM이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한 20% 가까이의 업사이드를 제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국내에서도 ARM 관련돼서 이제 뉴스가 있을 때마다 올랐던 종목이 가온칩스 정도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네, 네. 뭐 관련돼서도 오늘 한번 움직임을 봐도 가온칩스.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ETF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군요. 이 탄 ETF를 보게 되면은 이 5.6%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상승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태양광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 많이 올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태양광 섹터 제외를 하고 이 수소라든지 이쪽도 많이 올랐어요. 신재생 신재생이 쪽. 전반적으로 많이 얼마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올랐습니까? 것 같고요. 네.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이 프랑스가 2035년까지 예. 태양광 발전을 포함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 용량을 2배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렇군요. 또 하나는 이제 캘리포니아 규제 당국이 옥상 태양광 패널 설치 인센티브를 네. 삭감하기로 한 결정을 지어지겠다. 잘 됐네요.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두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태양광 섹터가 더욱더 강하게 많은 부분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썬런이라든지 아니면 예. 썬파워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한 13%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강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추세적인 반전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냥 좋게 보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은 네. 첫 번째로는 태양광 관련돼서 모듈 가격이 계속적으로 좋지 못하다는 점이 태양광 산업 전반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부분을 낮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수준이 매우 높잖아요. 그렇죠. 금리 수준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을 진행할 때 있어서 PF를 이제 조달을 해서 사실상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금리가 높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이나 그렇죠. 얼어붙게 이제 되죠.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나오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게 됐을 때에도 왜 많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부산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고금리. 있어요. 그래서 예. 금리 같은 경우에 더욱더 압력 강도가 낮아져야지만 네. 사실상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도 더욱더 많은 부분 주가가 좋아질 수 있다. 이 점까지도 우리가 염두하면서 같이 봐야만 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미국 시장 괜찮았던 종목들까지 좀 검색을 해봤는데요. 좀 종목으로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 종목은 심텍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삼성전자 또 실적 발표도 있고요.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메모리 업황 턴어라운드 뭐 이런 네. 부분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뭐 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요즘 이 국내 증시가 워낙 변동성이 강하다 보니까 어려워요. 예. 조금은 덜 먹더라도 하방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뭐가 확실하네.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가지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심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른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심텍은 상승률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단이 어느 정도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3분기 실적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1, 2분기가 워낙 좋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3분기 때 이제 흑자에 대한 전환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4분기 때로 가게 되면서 그 흑자에 대한 폭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커지게 되는 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와 그리고 메모리 관련돼서도 훨씬 더 다른 업체들 대비했을 때 이 경쟁 우위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메모리 업황이 턴어라운드가 나오게 되면은 심텍이 자연스럽게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기게 될 거고요. 네. 2024년도로 가게 되면서 이제 저수익성에 대한 사업보다는
고수익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사업 포트폴리오에 대한 재편 뭐 이런 잘 됐네요.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이 신택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장이 굉장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 바닥이 좀 단단하고 좀 약간 올라가는 거 수익성 약간은 양보를 하면서 맞는 전략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심택 한번 지켜보도록 해보시죠.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 송태용 과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